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긴급 속보입니다. 방금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주호영 5선 의원이 신임 원내사령탑 원내대표에 선출됐습니다. 예상했던 일이긴 합니다만 지금 국민의힘은 어마어마한 위기 상황입니다. 지금 비상대책위원회를 두 번째 출범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전 대표는 계속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고, 이런 가운데 이번에 선출된 신임 원내대표는 만에 하나 비대위에 대한 이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사실상 원탑의 역할을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다 떠나서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했기 때문에 그 뒤를 이어서 위기의 국민의힘 구원투수가 되어야 합니다. 자, 윤석열 정부와의 소통도 중요합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 출범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집권 여당이 도와준 게 뭐가 있습니까? 이준석 전 대표의 징계와 관련해서 계속 내부 갈등만 노출시켰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정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좀 더 정치하고 좀 세밀하게 잘해야 됩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일 처리가 꼼꼼하지 못해서 이준석의 법적 대응에 패배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 많은 율사들이 변호사들 천진데 그거 하나 제대로 못합니까? 자, 이번에는 판사 출신입니다. 주호영 의원 꼼꼼합니다. 그리고 여우 같은 그런 지혜를 갖고 있다는 그런 평을 받기도 합니다. 자, 주호영 의원이 원내대표에 방금 전 선출됐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은 해외 순방 중 환호를 지를지도 모릅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 하던 것 때문에 좋아, 빠르게 가야 됩니다. 지금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리스크 때문에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아주 헤매고 있습니다. 당대표가 새로 선출되고 전당대회가 끝나면 이 지지도가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은 오늘도 리얼미터 조사에서 떨어졌습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이재명이라는 대표 하나 때문에 지금 당 전체가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민생, 집권 여당에 대한 건전한 정책 비판이 아니라 지금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렇게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고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고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등을 돌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국민의힘 지지율은 리얼미터에서 올라갔고 민주당은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컨벤션 이펙트, 컨벤션 효과를 봐야 하는데 민주당 전당대회는 거꾸로입니다. 이재명이 대표의원한테 지금 계속 꼬꾸라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원내대표에 새로 취임한 주호영, 어깨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이준석 전 대표와의 가처분 소송전이라는 어수선한 혼란 상황 속에서 집권 여당 의원들이 경험이 풍부한 주호영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정감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주호영 의원은 지난 2020년 미래통합당 시절 원내대표를 했습니다. 그때 김종인, 주호영 투탑 체제였습니다. 그때 굉장히 힘들었대. 그때 황교안 김형호 공천 때문에 당이 아수라장에 대해서 완전히 참패를 하고 그 위기의 정당에 안정감 있게 플로어 리드로서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 하는 겁니다. 사실 주호영 의원도 하기 싫었을 겁니다. 원내대표 한 번 하고 끝내면 되지 뭘 또 합니까? 그런데 그래서인지 주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임기를 권성동 원내대표의 잔여 임기 내년 4월까지만 하겠다고 했습니다. 내년 4월에는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이 원내대표 경선 생각보다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사실 지금 굉장히 국민의힘이 위기이기 때문입니다. 주호영 추대론도 있었지만 갑자기 무소속 민주당 출신으로 무소속이었다가 국민의힘에 들어온 이용호 재선 의원이 경선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1대1로 붙었는데 이용호 의원 42표, 주호영 의원 61표, 106표 중에서 61표를 얻어 당선됐습니다. 자, 예상보다는 이용호 표가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무효표도 3표였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아마도 친윤, 주류, 윤석열계
뭐 권성동 전임 원내대표라든지 뭐 이쪽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의원들이 생각보다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감안해서 앞으로 이끌어가야 됩니다. 아니면 지금 상황에서 다음 공천에 대해서 뭔가 불만을 자기가 공천받기 어렵다고 생각한 사람들의 반란표일 수 있습니다. 아무튼 뭔가 지금 불만들이 내재되어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걸 갖다가 주호영은 원내대표로서 리더십을 가지고 끌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수준이 사실은 그렇게 높지 못합니다. 민주당은 더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투쟁력도 약한 이 의원들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경험이 많은 주호영이 선택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윤시민, 주호영 의원에게 향했다는 관측도 많았습니다. 자, 아무튼 뭐 이용호 의원 후보 등록을 하면서 뭐 계속 공격을 했습니다. 주호영 초대가 말이 되느냐, 뭐 어떻고, 아무튼 뭐 그렇지만 뭐 그 정도 뭐 말은 할 수 있겠죠. 아무튼 어쨌든 오늘 이걸 보면 주호영 원내대표의 어깨는 정말 무겁습니다.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 선출됐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 자, 이 거대 야당의 무리한 공세를 막아내겠다. 오랜 고심 끝에 맡았던 비대위원장 직무가 정지되어 사퇴한 마당에 당분간 어떤 당직도 맡지 않고 국회 연금개혁 특위에만 집중할 생각이었다. 안타깝게도 우리 당의 위기가 완전히 수습되지 않아 저희 역할이 꼭 필요하니 역할을 피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출마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원내대표로서 당의 안정, 이게 1번입니다. 성공적인 정기국회, 외연 확장과 국민통합, 대통령실과 정부의 수평적 관계 유지, 차기 전당대회 준비 등에 전력을 쏟겠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가장 중요한 책무는 다가오는 총선을 승리로 이끌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다. 22대 총선에서 우리가 압승하지 못하면 이번의 정권 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총선 승리를 위해서 계파 정치 편가르기가 없어져야 하고 공정한 공천제도가 시행되어야 한다. 당의 혁신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혁신위 활동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말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주호영호가 닥칠 의였습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